어쨌든 NFT 거래소는 2분기 정도에 설립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위버스 2.0 업데이트에 맞춰서 NFT 거래소도 설립이 될 거고, 안녕하세요. 미디어 엔터 담당하는 이균입니다. 오늘은 하이브 NFT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자료는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시리즈로 계속 좀 쓰고 있는 자료고, 이제 작년에 썼던 게 이제 팬 플랫폼 탐방기, 그때의 결론은 IP의 가치가 플랫폼의 가치다. 결국 BTS가 쓰는 위버스가 가장 가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고,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던 자료는 그 플랫폼의 팬덤이라는 무형 자산을 담아서 유형의 가치로 보여주는 것이 NFT다. 그래서 결국 수동적인 형태의 이제 팬덤 소비를 능동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그 플랫폼과 NFT의 역할이 되는 거고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그래서 NFT를 어떻게 줘야 돼 라는 이제 방법론에 대한 건데, 우선 이 하이브 NFT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이 들리는 기업이 이제 애니모카 브랜드죠. 애니모카 브랜드는 뭐 어제도 뉴스가 나왔지만 이제 기업 가치가 6조까지 이미 벌써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엑시 인피니티, 다음에 샌드박스, 다음에 오픈시, 그리고 데퍼랩스 등 다양한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컴투스가 투자한 회사기도 하고, 해시드의 사회이사라고도 하고, 또 큐브엔터와 또 JV를 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면서 글로벌에 상당한 이제 블록체인, NFT 및 이제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투자하는 그냥 1등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각 회사들의 내용은 그냥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웹 3.0이죠. 많이들 아셔서 설명 아주 간단하게만 드리면 1.0은 그냥 인터넷에 있는 기록을 보는 것이 되는 거고, 2.0은 서로 간에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소통하는 건데, 그 데이터를 다 소위 이제 빅테크들이 다 이제 갖고 있으면서 이제 많은 수익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웹 3.0은 왜 그걸 네가 돈 버냐, 내 데이터인데 해서 이제 활동에 대한 보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웹 3.0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 애니모카 브랜드의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인프라에도 투자가 되어 있지만, 가장 많은 이제 투자 이제 블록체인 게임, 소위 말하는 이제 P2E 게임들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 야시우 회장님의 이제 인터뷰를 저희가 이제 많이 봤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뒤쪽에 인프라들이 다 투자가 돼 있어요. 마켓플레이스, 예를 들면 이제 오픈시도 돼 있고, 뭐도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쓰라고 하기에는 당연히 사용자가 갑자기 그걸 깔아서 쓰는 게 좀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게임에다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놓고, 그 중에 하나가 터지길 바라는 거여서, 그 중에 하나 터진 게 이제 엑시 인피니티가 터지면, 예를 들면, 제가 그 게임을 해서 돈을 1억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켓플레이스가 필요하고, 어떤 크립토 월렛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너가 이 게임에 있는 돈을 수익화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거고, 뒷단의 인프라를 다 투자한 상태에서, 게임이 웹 3.0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열린 메타버스 혹은 오픈 메타버스가 되는 거고요. 오픈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 지갑 주소에, 이 엑시 인피니티를 즐긴 이 지갑 주소에는 이런 캐릭터, 이런 땅이 있어서, 예를 들면 1억의 가치가 있어. 그걸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가치는 거래소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엑시 인피니티가 상장되어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는 거고, 주가가 이제 폭락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많은 사용자가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민주주의를 발현해서 여러 가지 회사에 요구를 한다거나 액티브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도 이제 위메이드 대표님이 굉장히 이제 여러 방송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쨌든 미믹스라는 코인이 혹은 토큰이 이제 하락하면서 그런 이제 어떤 홀더들의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게 이제 애니모카 브랜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이해하고 나서 하이브 NFT 사업의 방법론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보다는 좀 쉬울 것 같다. 왜냐하면 애니모카 브랜드는 결국 이제 어떤 게임이 터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양한 컨텐츠에 투자를 하고, 어쨌든 들어와라 라고 이제 유인을 하는 건데, 이 BTS 팬들, 아미라고 하는 분들, 사실 다른 팬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IP의 가치가 플랫폼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20번처럼 팬들은 BTS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에도 있고, 인스타에도 있고, 위버스에도 있고, 그리고 트위터 등에도 있겠죠. 근데 이 세 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봤을 때 사용자가 다 다르죠. 그래서
많이들 여쭤보시는 도대체 BTS의 팬덤, 아미는 몇 명이냐, 경제 규모는 얼마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유튜브에 있는 6천만 명도 아미고 위버스에 있는 1,400만 명도 아미입니다. 결국 이 세 개 플랫폼의 차이는 첫 번째가 접근성이 다르고 두 번째가 적극성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은 유튜브와 인스타의 차이인데, 저는 뭐 유튜브는 구독을 하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안 하기 때문에 인스타를 팔로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접근성의 차이가 되는 거고요. 적극성의 차이는 다시 말하면 이제 알프의 개념인 거죠. 유튜브를 구독하는 사람들은 BTS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BTS 팬이지만 사실 앨범까지 사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사실 이제 유튜브를 구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라이트한 팬덤이냐 코어한 팬덤이냐의 차이인 거지, 사실은 다 BTS 팬덤이다. 그래서 접근성과 적극성의 차이를 좀 이해한 다음에 제가 바로 이 자료 결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21번, 22번이 핵심인데요. 우선은 제가 좀 고민을 해봤고, 뭐 설명드리기 전에 회사가 이렇게 할지 솔직히 모릅니다. 이거는 제가 좀 고민해 본 거고, 회사랑도 얘기를 좀 해봤지만,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고, 다만, 그리고 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고민해 본 것 중에는 그래도 제일 어쨌든 뭐 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한 거라서 그냥 이렇게 해도 고민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NFT 사업을 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회사가 NFT 혹은 포토카드로 어떤 수익화도 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이런 이제 그 NFT의 드랍은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두 가지 조건을 깔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총 이제 300개의 포토카드를 드랍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300개를 세 번에 걸쳐 가지고 100개씩 이제 드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00개는 당연히 BTS를 좋아하고 가장 많이 이제 소비를 한 층이죠. 그게 팬클럽에 가입되는데 팬클럽에 1년에 뭐 2만 원 이상 내고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BTS한테 가장 돈을 많이 쓴 팬덤한테 가장 많은 보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0개의 포토카드를 그냥 드랍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혹시 뭐 코인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면 그냥 프리세일즈의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00개를 주고 팬클럽이 한 3, 4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 100개를 받았고 그 중에 한 명이 후에 이제 두나무랑 설립하게 될 거래소에서 거래해봤더니 예를 들면 1억에 거래됐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거는 1억은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옆 아파트가 1억이면 내 아파트도 1억이니까 그래서 총 이제 100억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100개 드랍을 할 때는 여전히 가장 많이 소비를 한 팬클럽에 70개를 주고 위버스에도 30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거래된 이 금액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많은 팬들이 이 팬클럽으로 가입을 하려고 하겠죠. 원래 팬클럽은 사실은 뭐 콘서트 뭐 이렇게 예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데, 원래 가입하려고 했었는데 가입을 미뤄왔던 팬들은 적극성을 팬클럽으로 옮기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유튜브에 있는 팬들은 사실은 유튜브를 구독해도 돈이 안 들고 위버스를 구독해도 돈이 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이 팬들은 당연히 위버스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순간 당첨될 수 있는 확률에 노출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팬들의 적극성도 이 위버스로 상향될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위버스는 온라인 놀이공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간 일정 확률로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팬들의 적극성을 상향시키면서 100개를 해봤더니 또 예를 들면 1억에 거래됐다. 그래서 총 200개가 200억에 거래됐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200억 규모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 이제 드랍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NFT의 가치는 커뮤니티의 가치이기 때문에 결국 이 포토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층을 늘려주면 되는 건데, 여전히 가장 많이 소비한 팬클럽에 60개를 주고 위버스에 30개를 주고 설립하는 JV를 설립하는 그 거래소에 10개를 주는데, 10개를 주는 그 방법은 단순하게 회원 가입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BTS에 관심이 없는 사용자들도 당연히 앞서 거래된 금액들을 받기 때문에 가입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거래소에 가입을 했고, 그래서 그 중에 뭐 10명이 당첨이 됐고, 한 분이 이제 당연히 그분은 BTS에 관심이 없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비싸게 좀 거래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비싸게 거래해서 예를 들면 2억에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10분한테는 20억을 밀어준 거지만 앞서 거래된 290개한테도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는 이 300개 중에 10개, 그러니까 3%의 이 외부 투자자를 유치함으로 해서 팬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밀어주는 건데, 이게 2억이 다시 1억이 돼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회사는 돈을 준 적이 없고 팬도 돈을 쓴 적이 없습니다. 회사는 이 포토카드를 준 거지 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팬들도 열심히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거지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제 그 투자자를 유입함으로 해서 가치가 상승하면서 온전히 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그럼 회사는 도대체 뭘 먹냐라고 하는 건데, 그림 22번입니다. 22번 설명드리기 전에 그 야시우님이 맨날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해한 바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만한 땅이 있습니다. 이만한 땅을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고, 정부가 이 땅을 가지고 이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겠죠.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비딩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가운데 땅이 제일 비쌀 거고, 막 비딩하다 보면은 이 땅이 제일 비싸게 거래될 건데, 일회성 분양 수익은 상당히 높겠지만 이게 너무 비싸게 거래되면 아무도 들어와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정부는 일회성 분양 이익을 크게 얻고 나서 사실 뒤쪽에는 별로 얻는 게 없죠. 근데 이 땅을 그냥 공평하게 모두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일회성 분양 수익을 하나도 얻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세금을 얻게 되겠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은 BTS 포토카드 얼마에 팔 건데? 라는 질문인 거고, BTS 포토카드를 어떻게 무료로 나눠줄 건데?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용자를 유인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그림 22번의 방식이고요. 유튜브에 있는 팬들은 위버스로 오고, 위버스에 있는 팬들은 팬클럽으로 갑니다. 위버스에 있는 그 포토카드 것들은 이제 이 두나무 거래소에서 이 JV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거고, 위버스에 들어오는 트래픽의 상승을 당연히 회사가 먹고, 팬클럽 매출의 증가를 먹고, 두나무 거래소의 수수료를 먹겠죠. 그리고 이 포토카드가 활용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포토카드를 받았는데 사실은 팔고 싶지 않지만 활용할 데가 없다. 그러면 애니모카 브레지는 미리 투자해놓고 뭐라도 걸려라 했지만, 여기는 후행적으로 디파이나 금융을 제공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예치하면 내가 이자를 줄게. 그럼 이 디파이 된 포토카드를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포토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와 연동하는 제페토에서 예를 들면 뭐 전시회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포토카드 전시회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호환되게 되면 팬들이 뭐 제페토나 그 메타버스나 혹은 그 게임에서 현질을 하는 대신에 여기에서 단순히 빌려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생태계가 커지게 되면 누가 들어오냐면 해외 아티스트들이 여기 들어오겠죠. 글로벌로 이런 플랫폼이 없으니까 결국 선순환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회사는 어떤 분양 수익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혹은 수수료 혹은 생태계의 가치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팬클럽한테 더 많은 보상을 줘야 된다.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균등하게 팬 토큰이 나눠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팬 토큰의 형태는 결국 이제 뭐 이미 상장되는 칠리즈라는 토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미 이제 뭐 축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FC 바르셀로나, 유벤투스도 있고, 당 한국의 포항 스틸러스도 있고, 이제 NBA 구단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팬 토큰을 팬클럽한테 균등하게 나눠주고, 예를 들면 팬덤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죠. 혹시 BTS의 마지막 앵콜곡, 콘서트의 마지막 앵콜곡은 이런 노래를 불러주면 안 될까? 혹은 혹시 무대 의상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혹은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이런 데서 봉사활동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수용할 수 있는 요구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BTS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 팬클럽에 주는 팬토큰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BTS가 사회적으로 무언가 잘못하게 되면 그 가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치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떤 팬덤의 민주주의까지 실현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인프라를 좀 만들어주면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좀 고민해 본 내용들이고, 어쨌든 NFT 거래소는 2분기 정도에 설립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위버스 2.0 업데이트에 맞춰서 NFT 거래소도 설립이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이타카 웨딩스, 저스틴 비버 등도 아마 입점을 할 거고, 거래소의 트래픽도 이제 튀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쯤에 아마 BTS 컴백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모멘텀들이 다 2분기에 연결돼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볼 만한 기업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